자, 272페이지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비교 이런 것이 있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교수님, 나는 이 집에 내가 새 살면서 내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습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모두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잘못하면 이 집이 경매로도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내가 집주인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 전세권 등기 협력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내가 해야 됩니까? 따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다 갖춘 세입자가 별도로 전세권 등기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거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세입자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서 보호요건을 갖춘 임차인하고 사이를 서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먼저 여기서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이 있다라고 합시다. 보호요건을 구비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요건의 구비.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보호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전세권자로서 보호되려면 어떻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죠.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등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전세금에 상응한 정도의 거기에 비례한 신청 비용 등이 들어가겠죠. 뭐요?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료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입신고만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되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 임차인 혼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거의 안 들죠? 얼마 듭니까? 600원 듭니까? 800원 듭니까? 아니면 제로입니까? 어떤 비용은 거의 안 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호요건을 구비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갖추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적 효력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선변제. 자, 일반적인 효력으로 말하면 당연히 물권인 전세권이 채권에 불과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채권인 주택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더 우월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보증금의 우선변제, 보증금, 전세금, 돈을 반환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우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고 건물의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별도로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러나 임차는 어떻습니까? 주택임차에는 주택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의 경우는 소액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죠. 소액전세금의 경우에 일정액을 보호한다 그런 규정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액보증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보호된단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미배당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은 인수되죠. 그러나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갑소의 주택에 이걸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이라고 합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 4억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을이 전세권에 기하여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습니다. X라는 사람이 낙찰돼가지고 이게 3억 6천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3억 6천을 배당받는 거죠. 전세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천만 원 못 받았잖아. 4천만 원 못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못 받은 금액이 낙찰장에 인수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익은 어떻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다 만족받지 못하면 만족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장에 인수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배당이 생겨도 이거는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우선 매제 받는다라는 돈에 관한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우선 매제권이 임차인의 우선 매제권이 물건인 전세권의 우선 매제권보다 더 강력하다 말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 교수님, 내가 이 집에 새 살고 있는데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권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더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약한 권리를 따로 이것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비용은 이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등기하려고 하게 되면 등기 신청 비용 등이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액의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보다 효력이 약한 전세권을 내가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다시 한번 내가 보호 요건을 확실하게 갖췄는가, 전입신고는 단디 제대로 했는가, 확정일자는 했는가, 그 보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일반적인 요건, 일반적인 효력범위에 대하여 보게 되면, 일반적 효력을 보게 되면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걸 제한 나머지 부분에 보게 되면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갑소유의 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럼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전전세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갑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권은 갑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의한 보호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다 갖춰서 보호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선 면제권에 관한 얘기 말고 나머지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고 있다가 내가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자 합니다.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요, 내가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전세권자다라고 한다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가 건물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임차인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고요. 또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전세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이 1억에 관한 전세권을 이걸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내가 신용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임대차다라고 한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한다. 그런 제도 없지 않습니까? 신용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상가금을 임대차라고 한다면 이런 효력을 위하여 전세권의 이런 효력을 위하여 여기서 상가금을 임차인으로서의 보호요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점에서 보게 되면 보세요.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전세권자라고 한다면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뭐예요? 전부의 전세권자라고 한다면 뭐예요? 건물 전체에 대하여 무슨 경매입니까?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여기다 집행문을 붙여서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어떤 경매? 강제 경매 들어가야 되잖아.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바로 임의경매 들어가고, 자, 그러나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소송부터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게 집행권 얻어서 강제경매 들어가야 돼. 그런 점에서 차이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세권자로 등기됐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딴 데로 이사 갔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딴 데로 이사 가거나 주민들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 바로 대항력과 우선민재 지위를 상실하게 되잖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지 않는 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효력의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물권인 전세권이 채권인 임차권보다 효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갖춘 사람이 따로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임차인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달라지겠죠. 자, 예컨대 한번 예를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집에 새 사는 임차인이다. 이 주택 임대인의 재산상의 지위가, 경제적 지위가 심히 악화됨으로 인하여 내가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까봐 겁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특별히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갖춘 것 외에 별도로 전세권 등기도 아울러 하고자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할 필요 있는 겁니까?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상가 임차인인데 내가 가게를 상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가게를 내가 내 마음대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게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 설정해서 신용을 얻고자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이익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따로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전세권자로 등기가 된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또 갖출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세요. 전세권자로서 내가 전세권 등기만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로만 보호되는 거죠. 전세권자로만 보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차인이다. 임차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다 선순위인으로서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미배당은 인수되잖아요. 또 전세금 또는 보증금 이 금액이 소액이다라고 한다면 소액전세금으로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만 소액임대차 보증금으로서는 최우선 면적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미 전세권자로서 이미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전세권 등기라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임차로서 보호요건을 갖추면 될 것 아닙니까? 주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요건 갖추면 되는 겁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따로 갖출 필요 있습니까? 확정일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전세권 등기 필증에 나타나는 등기 일부인 있죠? 등기소에 찍은 날짜, 이 등기 일부인이 바로 확정일자 아닙니까? 확정일자는 따라서 이미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로 등기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되고 임차인으로서 보호되고 두 가지 다 보호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세권 등기 비용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냐 이런 경우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자로서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뭐예요?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되고 임차인으로 보호되고 두 가지 다 보호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 갖췄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세권 등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만 보호되는 겁니다. 임차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단순한 임차인이냐 아니면 전세권 등기까지 한 그런 권리자이냐 아니면 단순한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보호요건으로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까지 갖췄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호되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호되는가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낙찰자 나는 이 사람이 그만큼 보호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사적으로 내가 그만큼 권리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입자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는지 그 중에 하나만 갖췄는지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률 관계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임대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2년입니다. 2년보다 짧게 하면 무효로 되고 무조건 2년으로 강제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 다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얘기는 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매와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은 참고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 계약 조건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만약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임대차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좀 나가달라 비워달라 아니면 이 금액으로 세금 못 놓는다 증액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차인은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집주인이 계속 이 집에 살아도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신뢰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특별하게 기간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따로 갱신계약을 따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뭡니까? 명시적인 갱신 연장과 달리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자, 반대로 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 이때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방 빼겠다 아니면 보증금 또는 월세를 낮춰달라 안 낮춰주게 되면 나는 방 빼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자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임차인이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집에 계속 살겠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자 다시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임대차가 다시 갱신된다 이겁니다. 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전 임대차가 보증금 5천에 월 50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으로 다만 존속기간은 둘이 서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의 존속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존속기간에 정함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2년으로 강제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2년 이내에는 임대는 못 내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말이에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 여기서 임대차 해제를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관계성 최단 존속기간을 강제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방 빼겠습니다 라고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고 얼마? 3월이 경료하고 나면 임대차가 종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매하는 직접적인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설명드렸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2월분에 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존속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방 빼라고 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임대차의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갑증후권, 이거 약정한 차임을 올리고자 할 때는 존속기간 중에, 올리고자 할 때는 이건요, 올리고자 할 때는 20분의 1,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때는 5%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거는 뭐 상식 삼아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와 직접적인 관련이